이번 영상은 서론 없이 바로 차이넥스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제가 바로 직전에 올린 두 개의 영상을 아직 안 보셨다면 먼저 보고 이 영상을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 지난 영상에서 했던 얘기는 빼고 안 할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위해 지난 영상들을 먼저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영상들 링크는 본 영상 설명란에 걸어 두었습니다. 차이넥스트는 심천 거래소의 하나의 지수의 일부입니다. 심천의 거래소를 션전 스탁 익스체인지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크게 3개의 보드가 있습니다. 메인 보드라고 대형주를 중심으로 묶어놓은 보드가 있고, SME 보드라고 해서 이름에서 짐작하듯이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묶어놓은 보드가 있고, 차이넥스트는 IT 벤처 관련 종목들을 묶어놓은 보드가 되겠습니다. 메인 보드와 SME 보드는 직간접적으로 외국인도 투자가 가능하나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전혀 관심 없고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관심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이넥스트만 보면 한마디로 심천의 션전 스탁 익스체인지의 코스닥 버전이라고 해석하시면 정확합니다. 심천 거래소 웹사이트에서의 차이넥스트 소개글을 보면 2009년 10월 23일에 지수가 처음 형성되었고, 주로 혁신적인 사업과 이머징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상장되는 보드이고, 일반적으로 메인 보드나 SME 보드에 비해 상장 조건이 덜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교적 상장 조건이 안 까다롭기 때문에 코스닥에 잡주들이 많은 것처럼 차이넥스트 역시 잡주들이 많고 상장과 상장 폐지가 매우 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이 차이넥스트의 리스크라면 리스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선 이 차이넥스트 지수를 추종하는 투자 상품을 판매하는 국내 자산운용사 두 군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 심천 차이넥스트가 있습니다. 종목 코드는 256750입니다. 여기 합성이라고 이름 붙은 이유는 코덱스가 직접 심천의 차이넥스 종목들을 유동성 공급자가 직접 매매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쉽게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차이넥스트 지수에 투자하는 상품들을 수합 형태로 가져와 스스로만 붙여서 고객에게 파는 개념이라 그런데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수익률은 1년 기준으로 61.98%입니다. 꽤 괜찮은 수익률입니다. 수수료는 0.47%로 양호한 편이고, 하지만 영상 후반부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수수료는 삼성자산운용사에서 수합거래로 가져온 파생상품에 대한 수수료이므로 이 수수료가 저렴하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당연히 한국 투자자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영역은 아니므로 순자산은 667억 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한화자산운용의 아리랑 심천 차이넥스트 상품이 있습니다. 종목 코드는 256450이고 수수료는 0.5%로 삼성자산운용 코덱스의 0.47%보다 아주 약간 높지만 이 정도면 그냥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산 규모는 84억으로 매우 초라합니다. 운용 수수료가 0.5%인 걸 감안하면 수수료 수익이 사원 대리급 한 명의 1년 연봉보다도 적을 것 같긴 한데, 이런 합성 상품은 유동성 공급자의 업무가 거의 없으므로 어차피 자산운용사 입장에서 별로 인력이 필요한 상품이 아니기도 합니다. 그냥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수익률은 코덱스와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괴리율의 차이로 약간의 수익률 차이는 있는데 무시하셔도 될 수준입니다. 일반적으로 차이넥스트를 투자하는 ETF로 가장 널리 알려진 종목은 CSOP 자산운용사의 차이넥스트 ETF입니다. 홍콩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고 종목 코드는 3147입니다. 총 운용 수수료는 1.28%로 다소 꽤 높은 편입니다. 코덱스 운영 수수료 0.47%보다 훨씬 높으니까 코덱스가 훨씬 저렴하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정확히 코덱스나 아리랑의 원가 구조는 모르겠지만 가령 국내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엔 수합 상품 매입 원가에 수수료를 붙이는 개념일 수가 있습니다. 가령 제가 사과를 농장에서 1000원에 직접 매입하여 소비자에게 300원 마진을 붙여 팔면 판매 수수료가 30%입니다. 만약 제 친구가 사과를 첨가물 도매시장에서 1,100원에 매입하여 20% 마진 붙여서 팔면 제 친구의 판매 수수료는 20%이지만 판매가는 1,320원입니다. 판매 수수료 30%인 제 상품이 더 저렴한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 상품은 듀얼 커런시로 홍콩 달러와 르몬비로 상장이 되어 있는데 상장일은 2015년 5월 15일입니다. 차이넥스트에 상장된 모든 종목을 다 편입시키지 않고 덩치 큰 종목들만 편입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트래킹 에러는 그렇게 커 보이진 않습니다. 이 ETF와 차이넥스트 지수가 거의 같은 수익률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익률은 CSOP 차이넥스트 ETF가 국내 자산운용사들보다 수익률이 좀 높습니다.
국내 자산운용사들은 아마도 파생 상품들을 수합 거래로 가져오는 시기라 한마디로 중간 유통들을 거치면서 숨어있는 수수료들을 알게 모르게 부담해야 한다는 점과 같은 차이넥스트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상품이라고 할지라도 편입 종목들의 구성이 다를 수도 있어서 수익률에 편차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국내 자산운용사들의 상품 정관이나 데이터 쉿을 상세하게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짐작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 내용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국내 상품을 폄하하는 의도는 전혀 아님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짐작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대부분의 영상 내용들을 사실에 기반하여 신중하게 만들지만 제 짐작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라 이렇게 강조를 드립니다. 총 169개 종목이 편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탑5 편입 종목은 보시는 바와 같은데 편입 종목들에 대해 간단히 소개드리기 전에 상품을 하나만 더 소개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반에크 자산운용의 반에크 벡터스 차이나 AMC SME 차이넥스트 ETF입니다. 이 종목은 미국 나이스의 종목 코드 CNXT로 상장이 되어 있고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차이넥스트뿐만 아니라 SME 보드의 우량주도 같이 투자하는 ETF입니다. 영상 초반에 설명드린 심천거래소의 SME 보드와 차이넥스트의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을 모아서 투자하는 ETF입니다. 한마디로 성장주 위주의 투자인데 대부분 중소형주가 많은 만큼 변동성 또한 커서 등락이 좀 클 수도 있는 ETF입니다. 상장은 2014년 7월 23일에 했고 말씀드린 대로 심천의 SME 차이넥스트 우량주에 투자하는데 정확히 표현하면 SME 차이넥스트 100이라는 지수를 벤치마킹 합니다. 이 지수는 좀 괜찮은 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역사적으로 CNI 1000보다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S&P 500 지수보다 수익률이 좋은 것과 마찬가지인데 다시 강조드리지만 수익률이 좋다는 점이지 이게 아무 때나 투자해도 수익률이 좋다는 건 아닙니다. 가령 중국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실패로 자살이 끊이지 않았던 2015년 폭락장을 잘 보시면 주가의 낙폭은 SME 차이넥스트가 CNI 1000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몰빵 투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상해거래소와 심천거래소에 우량주를 모아둔 CNI 1000 지수보다 이 그래프만 보면 수익률이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잘 보시면 하락장에서 SME 차이넥스트의 하락폭이 더 크고 상승장에서 역시 SME 차이넥스트의 상승폭이 더 큽니다. 그만큼 지수가 가볍게 움직이는 것이니 투자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수익률을 보면 2020년 수익률은 60.5%였습니다. 2016년과 2018년에는 마이너스였습니다. 수수료는 0.65%이고 탑10 편입 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CATL이 7.44%로 가장 높은 비중으로 편입되어 있고 CSOP의 차이넥스트 ETF의 편입 비중 1위 종목 역시 CATL입니다. 그럼 이제 CATL을 시작으로 종목들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CATL은 메르세데스의 전기차 배터리 공급 파트너사로 선정이 된 기업입니다. 이 토픽이 CATL에 있어서 그렇게 엄청 중요한 사실은 아닙니다. 제가 CATL이 메르세데스와 협업한다는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단지 이 영상을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저는 주식 투자를 떠나 그냥 개인적으로는 제가 가장 선호하는 차량 브랜드는 메르세데스입니다. 메르세데스의 EQS 모델이 올해 출시될 예정인데 경쟁 모델은 테슬라 모델 S, 포르쉐 타이칸, 아우디 이트론 GT 정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싱가포르의 포르쉐 매장에 방문해서 포르쉐 타이칸의 실물을 본 적이 있는데 테슬라 모델 S에 비해 제 개인적으로는 넘사벽으로 디자인이 이쁘지만 테슬라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듯이 메르세데스 EQS 모델 역시 테슬라에 전혀 위협이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다임러나 테슬라의 주가와 상관없이 그냥 차를 좋아하는 개인으로서 메르세데스의 전기차가 이쁜 모델들이 잘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CATL 얘기로 돌아가 보면 CATL은 2020년 9월 기준으로 보면 전기차용 2차 전지 글로벌 2위 기업입니다. LG화학이 아시다시피 글로벌 1위 기업입니다. 하지만 중국만 보면 CATL이 압도적으로 1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중국 기업 특성상 정부가 하위 업체들은 모두 퇴출시켜버리고 상위 1위에서 3위 정도의 기업만 살아남게 할 수도 있고 또한 중국은 사시는 분들이나 저처럼 종종 출장 다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기차가 이미 꽤 상용화가 되어 있고 시장 규모나 성장성 자체가 엄청난 곳입니다. 제가 광저우에서였나 택시도 전기차를 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CATL을 예를 들면 독일의 대규모 배터리 공장을 지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점이 다임러의 메르세데스가 CATL을 전기차 배터리 공급사로 선정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인도네시아에도 배터리 공장 건설을 계획한다고 합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의 수요가 앞으로 미래에 계속 커진다는 얘기는 너무 원론적인 얘기라 언급할 필요조차 없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열렸는데 이에 따라 이체 전지의 수요가 폭증하는 건 당연한 순리일 것이고, 여기도 강제 독식의 논리가 적용될 것이므로 CATL과 LG화학 같은 글로벌 리더들이 시장을 크게 장악할 것입니다. 다만 CATL을 제가 개인적인 견해로 좋게 보는 이유는 니켈 광산을 꽤 많이 보유한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사업이 가능하므로 배터리 소재 확보 측면에서는 CATL의 공급망이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CATL 주가는 1년간 148% 상승했습니다. 참조로 이 종목은 아시다시피 션전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으므로 개별 종목 투자는 불가능합니다. 이 종목이 정말 좋아 보이면 제가 이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ETF로 투자하는 것이 아마도 유일한 대안일 것입니다. 매출을 보면 2년마다 2배가 넘는 매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금 흐름을 보면 쌓아놓은 현금에 비해 현금의 투자 관련 지출이 소극적으로 보이는데, 제가 재무제표의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를 자세히 들여다본 것이 아니라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어쨌거나 인도네시아가 되었든 독일이 되었든 중국이 되었든 간에 생산기지를 공격적으로 늘릴 수 있는 현금을 비축 중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기업이 이스트머니 인포메이션입니다. 이 기업은 사실 제가 전혀 몰랐던 기업입니다. 아마 중국에 사시는 교민분들은 다 아실 기업 같긴 합니다. 지난 1년간 주가가 3배 이상 올라서 관심이 생겨서 좀 알아봤습니다. 이스트머니 웹사이트를 들어가 보니 뭔가 꽤 혼란해 보였습니다. 2005년도에 설립한 중국 내 대표적인 금융정보 플랫폼 운영 기업으로 이 포털 플랫폼의 방문자 수는 타사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유 고객 유입량을 기반으로 적극적으로 인터넷 금융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출 구성은 금융정보 서비스 86.8%, 금융 데이터 8.9%, 광고 3.2%라고 하는데, 아마존이 고객 유입량을 이용해 광고 시장에 뛰어든 것처럼 이 기업 역시 광고 매출 비중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단순히 금융 정보 사이트 또는 레딧과 같은 SNS 커뮤니티를 넘어서 직접 금융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핀테크를 결합하여 플랫폼에서의 사업 레버리지를 일으킨다는 점이 눈여겨봐야 할 성장성이겠습니다. 서장동신증권이라는 기업을 인수합병하고 자산운용사도 자회사로 거느리고 있어서 인터넷 금융정보 플랫폼 운영 기업에서 인터넷 금융 서비스 기업으로 좀 더 넓은 개념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는 기업입니다. 무려 54%가 넘는 순이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인데, 매출 성장률마저도 2년 동안 2배 성장한 정말 훌륭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2020년에는 2019년에 비해 무려 65% 이상 매출이 성장한 걸 볼 수 있는데, 2020년에도 성장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주가가 정말 오를만해서 오른 기업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업을 알아보겠습니다. 션전 마인드레이 바이오메디칼 일렉트로닉스라는 기업입니다. ETF 상으로 비중은 5.7%로 3위로 보역 있는 종목입니다. 이 기업은 한마디로 의료기기 업체입니다. 세계 1위 인구의 중국에서 가장 큰 의료기기 업체이고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입니다.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 하면 GE나 지멘스, 필립스 등이 있을 텐데, 중국의 경제 성장과 함께 무섭게 부상한 기업입니다. 심전도 모니터 등의 모니터링, 그리고 인비트로 다이그노스틱스라고 해서 체외 진단 사업, 그리고 영상 이미징 관련 사업이 있습니다. 산소 호흡기도 생산하는데 이번에 코비드-19 관련 수혜주이기도 합니다. 산소 호흡기의 수요가 엄청났기 때문입니다. 마인드레이 웹사이트 상에서 보면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크게 3개의 사업부가 있는데, 페이션 모니터링 앤 라이프 서포트, 그리고 인비트로 다이그노스틱스, 그리고 메디컬 이미징 시스템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메디컬 이미징 시스템을 보면 그냥 울트라사운드 기기로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초음파 기기입니다. 초음파 기기는 제가 이 업계에 발을 좀 담근 적이 있어서 짧게만 말씀드리면 기술적으로 매우 수준이 낮은 엔트리 단계의 의료기기입니다. MRI와 CT는 마인드레이나 한국의 삼성 메디슨 같은 기업이 쉽게 만들 수 없고, 의료계에서 쉽게 써줄 수 있는 단순한 의료기기가 아니지만, 초음파기 같은 경우는 초음파 젤을 바르는 프로브와 모니터, 본체, 키보드, 파워만 붙이면 과장 좀 보태 그냥 아무나 만들 수 있는 의료기기가 초음파기기라서, 삼성 메디슨 같은 기업이나 중국 마인드레이 같은 기업이 누적된 기술력 없이도 쉽게 저가로 생산해서 시장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는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다 떠나서 진단에 있어서 가장 엔트리급이기 때문에 중국이나 제3국가 같은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초음파 기기의 수요가 많고 향후 계속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마인드레이 같이 저가형 초음파 기기를 만드는 기업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뭐 다 떠나서 중국의 경제 성장에 맞추어서 같이 성장할 기업일 겁니다. 주가는 지난 1년간 120% 올랐습니다.
사실 마인드레이는 미국 나이스에 상장되었다가 상폐를 시키고 심천 거래소에 상장을 해서 일반적으로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가 매수하려면 역시 차이넥스트 ETF에 투자하는 방법이 대안이겠습니다. 매출은 3년간 거의 2배 올랐는데 놀라운 건 순이익률이 31.5%라는 것입니다.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들에 비해 아주 월등히 높습니다. 의료기기 업계에서는 순이익률이 10%만 넘어도 사실 매우 괜찮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마인드레이는 사업이 꽤 괜찮아 보입니다. 나머지 기업들도 있는데 이 정도로 상위 3개 기업에 대해 알아보는 정도로 이번 영상은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시청자분들 모두 설날 연휴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